소련 레닌그라드 노동자들의 허름한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그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푸틴의 어린 시절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은 물론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푸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알베르트는 어릴 적에 죽었고 둘째 빅토르도 디프테리아에 감염되며 죽었습니다. 이제 희망이라고는 푸틴뿐이었습니다. 사고뭉치라 난감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푸틴도 고학년이 되면서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량한 친구와는 거리를 두었고 건전한 스포츠를 즐겼으며 성적도 올랐습니다. 특히 그는 무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권투를 했었는데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권투는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유도, 레슬링, 카라테를 즐겼습니다. 무술을 좋아하는 푸틴은 유도 사범 자격을 얻었고 유도대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남다른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올림픽도 나가며 본격적인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을 기대해볼 만도 한데 그는 선수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수보다는 영화 007 같은 스파이 활동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주인공들의 각종 첩보 활동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적들과 격투하는 장면은 그가 꿈꾸는 직업이었습니다. 일이 또 되려는지 KGB 공보관과도 인연이 닿았고 자신도 KGB 요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후 푸틴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고 1974년 드디어 KGB 수습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원 생활은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멋진 차를 타고 첩보 활동은 개뿔. 이건 뭐 그냥 일반 사무직에 가까웠습니다. 워낙 낮은 단계의 요원이라 그냥 별것없는 보안과 연락 업무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있었습니다. 요원으로서의 훈련, 격투술, 사격술, 기타 장비, 조종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해외 부서로 이동하며 조금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푸틴의 능력은 조금씩 인정받아 1985년에는 KGB 제1총국 소속으로 동독 드레스덴 지부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푸틴은 그곳에서 서방 기업의 기밀 탈취, 밀수, 비밀 자금 조성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KGB 고위 간부들은 훗날에도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성난 사람들이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 건물을 공격하면서 푸틴이 있던 KGB 지부에도 몰려왔습니다. 이게 푸틴이 꿈꾸었던 가장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푸틴은 멋지게 밧줄을 타고 건물을 빠져나가 낙법으로 착지하고는 그의 스포츠카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뭐 이런 장면을 꿈꾸었겠으나 실상은 나는 통역이라는 말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은 동독 파견 생활에서 각종 첩보 활동을 하며 소득의 경제 발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점점 더 경제난에 빠졌으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일선에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푸틴의 러시아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푸틴은 귀국하였으나 잘나갔던 KGB는 소련의 약화와 함께 그 위험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KGB 활동보다는 신임 레닌그라드 시위원장 소브차크와 가까워지는 등 요원보다는 민간에서의 활동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사표를 제출하고 소브차크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푸틴은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 사표는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합니다. 푸틴의 사표는 KGB에서 나오기 위함이 아니라 KGB에서 요주의 인물이었던 소브차크 밑으로 들어가 의심 없이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두 조직 모두에 몸을 담아 이중생활을 하는 또 영화, 무간도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푸틴의 마음은 오히려 적이었던 소브차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인품과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푸틴은 자신의 KGB 요원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소브차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자기 편인 척하며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보다는 그렇게 솔직히 말해주는 푸틴이 더 믿음이 갔습니다. 이후 소브차크는 푸틴을 더 신임하였습니다. 그러던 1991년 8월 18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8월 쿠데타는 소련 공산당 보수파들이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반대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KGB 국장 및 공산당 관리들과 사전 논의가 있었고 고르바초프에게는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했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를 강제 연금하였습니다. 그러나 KGB 내에서도 쿠데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시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푸틴 또한 쿠데타 소식을 접했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였습니다. 쿠데타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반쿠데타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등 세상은 쿠데타 세력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대세를 읽은 푸틴은 재빨리 KGB는 손절하고 완전한 소부차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소련은 옐친에 의해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소부차크는 푸틴을 팍팍 밀어주었고 그 결과 상트페르트부르크 부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소부차크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푸틴 역시 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의 집은 불이 나고 아내 류드밀라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새 시장은 푸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날 것을 지시하니 푸틴은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푸틴은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던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푸틴의 시련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소부차크의 도움으로 옐친 선거 캠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훗날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 길이 되었습니다. 푸틴에 대한 옐친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고속 승진은 물론 1999년 8월에는 드디어 옐친에게 총리로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다 옐친은 건강 문제로 사퇴하더니 그 권력을 푸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옐친에겐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더 큰 것은 자신의 안전을 푸틴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 시기 옐친의 개혁이 난항을 겪으며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는데 차기 대선 유력 후보였던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다면 보복 정치로 옐친의 말년은 그야말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에 옐친은 어떻게 해서든 푸틴이 대통령이 되어야 했고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두환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준 것처럼 말이지요. 내 다음에 네가 하면 되잖아. 옐친이 물러나자 푸틴은 대통령 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으로부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제법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그의 모의고사는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2000년 대선에서는 53.44%를 득표하며 러시아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덕분에 옐친도 고르바초프도 평화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푸틴은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관련 주식을 사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푸틴은 옐친 시절 무너졌던 경제와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경제는 8년 연속 성장하였고 국민의 임금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업과 빈곤은 크게 줄어들었고 중산층은 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중상층은 이후 푸틴의 정치 생활에 든든한 지지층이 되었고 러시아 국민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2003년 총선과 2004년 대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푸틴은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피폐해진 러시아의 경제를 안정기로 돌려놓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독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함께하는 대통령입니다. 체감이 빠른 전기요금은 내리는 대신 다른 세금을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인기를 얻기도 하였으며 또 정적들이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그 뒤에 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비판과 의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푸틴의 인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지더니 이제는 다른 후보들이 범접할 수 없는 득표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3번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헌법으로는 3선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신의 사람 드미트리를 바지사장격 대통령으로 세워두고 푸틴은 잠시 총리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푸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6, 7, 8대 대통령까지 당선되니 사실상 종신 집권에 돌입하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의 장기 집권 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음에 푸틴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와 악수를 할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